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롱비치와 글렌데일 통합교육고 등이 오늘 1년여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LA 통합교육고는 다음 달 12일부터 초등학교에, 26일부터는 중고교에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가주에서 4월 15일부터 연령 제한 없이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벌써부터 백신 접종 예약이 한꺼번에 몰릴 조짐이 나타나면서 예약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마치는 등 LA보다는 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2달 넘게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19일까지 성인 90%가 코로나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80%의 예방 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인종혐오 편지 사건이 발생한 실비치 시니어타운 레저월드에서 인종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전직 관료들의 뒤늦은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상응 조치를 경고하는 동시에 외교적 방식도 언급하며 대북 접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 과정에서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어제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털의 마진콜 여파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17번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55도로 내일도 곳에 따라 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4월 15일부터는 연령에 제한 없이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주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나자 벌써부터 백신 접종 예약이 한꺼번에 몰릴 조짐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예약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확대 발표 이후 보건당국과 의료시설 등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예약 요청이 급증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1일부터 50에서 64세 대상으로 접종 자격이 확대되면서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15일까지 기간이 단 2주뿐이어서 유례없는 예약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접종 대상 자격이 돼도 백신 배포 규정, 불확실한 백신 공급량, 접종 예약 어려움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주 정부가 거의 500만 명 이상 자격을 확대한 후 백신 한라인 전화 폭증은 물론 사전 등록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고 트래픽 급증으로 처음 며칠 동안 예약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재무부에 따르면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50에서 64세 사이 인구는 거의 190만 명, 주 전체는 720만 명에 이릅니다.
현재 50에서 64세 캘리포니아 주민 중 약 23%, 18에서 49세 인구의 약 37%가 직업 혹은 건강 상태로 최소 한 번 이상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50에서 64세 사이 주민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카운티 공중보건부 최고 과학 책임자인 폴 사이먼 박사는 80만에서 100만 명이 추가 자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주정부는 4월 상반기 동안 주간 백신 할당량을 약 250만 회로 늘려 백신 접종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도 다음 주 1,100만 회 이상 존슨앤존슨 백신이 전국적으로 배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백신 배포량보다 많은 수치로 존슨앤존슨은 단 1회 접종만 필요합니다. LA 카운티도 다음 달 1일 접종 대상 확대 전 이미 백신 공급을 늘리기 시작해 이번 주 총 33만 8,100회 물량이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처음으로 전국 카운티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LA 카운티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마치는 등 LA보다는 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의 데이터를 토대로 전국 주요 카운티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미 전국 전체의 경우 14.7%, 18세 이상 18.8%, 65세 이상 45.9%였으며 캘리포니아는 전체 인구의 14.3%, 18세 이상 18.5%, 65세 이상 48.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LA 카운티는 전체의 13.5%, 18세 이상 17.2%, 65세 이상 45.6%로 전국 및 캘리포니아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전체 14.3%, 18세 이상 18.2%로 LA 카운티보다는 높았고 65세 이상은 52.3%에 달해 절반 이상이 접종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완전히 접종을 끝내며 성공적인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아메리칸 원주민 지역으로 미전역 상위 10개 카운티 중 1위에서 8위는 알래스카 자치구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보건 서비스를 통해 200개 이상 원주민 부족 대상 추가 접종 실시로 알래스카에서 부분적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흑인 밀집 지역 접종률은 아메리카 원주민, 백인 및 아시아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카운티들은 백인, 아시아계 및 아메리카 원주민 지역보다 모든 성인의 예방접종률이 낮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예방접종률은 높았습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중단 조치로 무효화된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14개 주 정부들이 연방 대법원에 공적 부조 수혜 규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 등 14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팩스턴 등 14명의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 등은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판사가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 시행을 금지한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 공적 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같은 날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현금 및 비현금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의 용어 개념을 확대해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등 복지 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발급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롱비치와 글랜데일 통합교육구 등이 오늘 1년여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다음 달 12일부터 초등학교에, 26일부터는 중고교에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롱비치와 글랜데일, 다우니, 맨하탄비치 통합교육구가 29일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인 롱비치 통합교육구의 경우 킨더가든에서 5학년까지 14,000명의 학생들이 29일 교실을 찾아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하루에 2.5시간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학업은 집에서 마치게 됩니다. 16,000명의 학생들은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전면 온라인 수업을 이어갑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4월부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롱비치 교육구는 총 7만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주에서 네 번째로 큰 교육구입니다. LA 통합교육구는 계획대로 오는 4월 12일부터 61개 초등학교와 11개 어린이교육센터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3시간은 영어와 수학, 과학, 사회학 수업에 배정되고 런치 그리고 숙제와 그림, 율동, 요가 등 특별 활동 시간이 제공됩니다. 대면 수업을 원치 않는 가정은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 대면 수업 재개 일자는 하루 이틀 차이를 뒀습니다. LA USD 산하 해당 61개 초등학교는 킨더가든과 1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4월 13일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2학년과 3학년은 4월 14일, 4학년과 5학년은 4월 15일에 시작됩니다. 나머지 초등학교들은 그 다음 주인 4월 19일부터 한 주 동안에 걸쳐 차례로 대면 수업을 재개하며 중고등학교들은 4월 26일부터 한 주 동안에 걸쳐 차례로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대면 수업과 동시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LA 통합교육구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대면 수업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대면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매주 코로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교실 안에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교내 청소와 살균 작업을 강화하고 충분한 위생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교직원들도 관련 트레이닝을 거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27일 아시안 증오 근절 시위 행진에 박경재 LA 총영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LA 한인회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날 마지막 연사로 오른 영킴 LA 한인회 이사장은 총영사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 연사로 올랐어야 하는데 불참해서 몹시 아쉽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이번 시위 행사에서 박 총영사의 연설을 요청했으나 총영사 측에서 동포 담당 영사를 대신 보내겠다고 답해 참석이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재 총영사는 어제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위 이틀 전인 25일 저녁 제임산 한인 회장으로부터 공문이 아닌 전화로 급작스럽게 요청을 받았다며 총영사관 내부 회의 끝에 다른 커뮤니티와 공동 진행 시위이기 때문에 동포 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때문에 동포 영사가 참석해도 되겠느냐고 제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을 종교 지도자 23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한인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한 화상수업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40시간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공식 인증기관으로 수강생 전원에게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이외에도 목회자 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던 한인교육위원이 현장에서 차량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가주 더블린 경찰국에 따르면 최인경 더블린시 교육위원이 지난 24일 오전 11시 45분께 이 지역 펠런 중학교에서 음식 배급 봉사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최 교육위원은 자신의 차량 뒤쪽에 서 있다가 다른 차량에 들이받치면서 두 차량 사이에 끼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스트베이 타임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현장에 출동한 알라메다 카운티 소방국 소속 응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한 후 최 교육위원을 캐스트로밸리 에덴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했으나 그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마일대로 정체 시작돼 콩코드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11마일에서 16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또 글렌데일 블루버드부터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도 18마일에서 21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1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인디애나 스트릿, 켈조나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오늘 11에서 20마일대 속도 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벨몬트 애비뉴 글렌데일 블루버드 구간부터 15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웨스턴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0마일에서 17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놀스 방향 가워 스트릿 구간부터 14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센터 드라이브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또 세플베다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부터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헤스켈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7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번 놀스 방향 토너 캐년 로드 구간부터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2마일에서 20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애틀란틱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이스턴 애비뉴와 교차 지점 13마일에서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와 교차 지점부터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7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합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2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컬버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14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이고요. 9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센티넬라 애비뉴 구간은 20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내에서 2달 넘게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19일까지 미성인 90%가 코로나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3,4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주보다 7% 늘어난 수치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지난 24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8만 6천 명, 26일에는 7만 7천 명을 넘는 등 4차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We do not have the luxury of inaction. For the health of our country, we must work together now to prevent a fourth surge. CNN 방송은 미국 내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확산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크다는 게 보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선 항체가 있어도 감염시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뉴멕시코, 텍사스 등 이웃주로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주지사, 시장 등 지역 단체장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유지하고 해제된 방역 조치를 다시 복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미국 성인 대부분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by April 19th, 3 weeks from today, 90% of adults, people over 18 and over, will be eligible to get vaccinated. CDC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의료기관 종사자 3,900여 명에 대해 백신 효과를 관찰한 결과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1차 접종만으로 80%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엔 예방 효과가 90%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2차례 주사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의 15.8%인 5,2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전직 관료들의 뒤늦은 증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전쟁, 전염병 대유행 의사들이 말한다는 제목의 특집 방송에서 당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CNN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초기부터 과소평가해 백악관이 상황을 오도하거나 명백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심지어 정부 보고서를 바꾸려 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4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데비 벅스 전 백악관 코로나19 조종관은 당시 백악관 사람들은 검사가 감염자 확진을 멈추는 수단이라기보다 확진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검사가 많아지면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미국이 사망자 첫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은 좀 더 강력한 대응으로 완화하거나 줄일 수 있었다면서 그것이 매일 나를 괴롭힌다고 토로했습니다. 벅스 전 조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상반된 자료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일례로 입원이나 사망보다 경제에 관한 우려를 강조하는 자료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미국인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사례 등 각종 위협에 시달리거나 대선 국면에서 태스크포스 활동이 정체 상태를 맞자 파우치 소장, 벅스 전 조정관 등이 4명이 별도 모임을 꾸려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살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오늘 겨울철에 본 급증을 다시 볼 것 같다며 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 남짓 동안 본 것은 감염자의 꾸준한 증가라며 우리가 지난해 여름과 겨울에 본 코로나19의 급등을 다시 볼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초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5만에서 6만 명 선에 머물며 정체 양상을 보여왔는데 지난주에는 7만에서 8만 명 선으로 올라가며 4차 유행이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신도로 등록한 성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회나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시설에 신도로 가입했다는 응답률은 47%였습니다. 이는 갤럽이 미국에서 193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이자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교회 등에 신도로 등록했다는 응답률은 1937년 첫 조사에서 73%를 기록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60년 가까이 70% 전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응답률이 낮아져 2005년 64%, 2010년 61%, 2015년 55%, 2018년 50%로 떨어졌습니다. 3년 단위 집계치 기준으로 2018년에서 2020년 신도 가입률이 49%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특정 종교에 대한 선호도가 없다는 응답자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가 있긴 하지만 교회 등에 신도로 따로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라고 갤럽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극복한 이후에도 비어있는 사무실을 다시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맨해튼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문화 변화 때문에 매일 160만 명이 출퇴근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맨해튼 남쪽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16개 층을 임대해 본사로 사용했지만 앞으로 공간을 100%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사무실을 둔 광고 분야 업체 미디어매스도 아예 임대 계약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뉴욕시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식사를 파는 거리의 노점상부터 브로드웨이 극장까지 뉴욕의 경제가 160만 명에 달하는 맨해튼의 직장인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욕시 운영에 필요한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을 가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에 사는 셰리 빌은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쿠오모 주지사가 2017년 5월 28일 온타리오호 홍수 피해 점검차 자신의 집을 찾았을 때 강제로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빌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홍수 피해를 본 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족도 보는 상황에서 다가와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뒤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쿠오모 주지사 행동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매우 성적인 태도로 행동한다고 여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집 밖에서도 빌의 뺨에 입을 맞췄고 그가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빌은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 약 2개월 뒤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보낸 편지의 사본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은 언급되지 않은 점에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쿠오모 주지사 행동을 이전부터 알리고 싶었지만 권력으로 자신과 가족을 괴롭힐 수 있다는 가족의 걱정에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 법률 대리인은 그가 쿠오모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는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 과정에서 숨지게 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쇼빈의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소를 담당한 제리 블랙웰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쇼빈이 속해 있던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경찰관들은 맹세한다며 그 맹세는 나는 정중하고 적절하게 법을 집행하고 결코 불필요한 물리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랙웰 검사는 이어 여러분들은 쇼빈이 플로이드가 숨진 2020년 5월 25일 이 경찰 배지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쇼빈이 플로이드를 상대로 과도하고 부당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쇼빈의 변호인인 에릭 넬슨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핵심 주제가 경찰 물리력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라며 쇼빈이 19년 재직 기간에 걸쳐 훈련받은 그대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런 행위가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주권 국가의 자유권에 해당하고 유엔 안보리 소집 움직임을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했지만 탄도미사일 시험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 대상임을 재확인하면서 3국의 긴밀한 조율과 한 목소리를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블링컨 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일반적 원칙으로 어떤 도전 과제에 대처할 경우 동맹과 조율할 때 훨씬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보리의 다수 결의를 위반하고 해당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자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경고와 함께 외교적 접근을 언급했었죠. 여기에 또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 대북 접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상응 조치를 경고하는 동시에 외교적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다만 비핵화의 최종 결과를 조건으로 삼았을 뿐 구체적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방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추가 북미 정상회담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백악관은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전임 트럼프 정부가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 논의를 앞세웠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 구상은 동맹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대북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And the conversations that we ha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ere very important in helping to inform that review. So I took a lot of what I heard back to Washington to share with the president. 실제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은 막바지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백악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 한미일 안보실장 간 회동에서 관련 협의를 거치면 바이든 정부 대북 외교의 구체적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총영사관이 건물주의 퇴거 요구와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웨비나를 개최하는 한편 매달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교육 웨비나는 4월에 팬데믹 상황에서 세입자의 거주권을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며 무료 법률 상담인 월간 법률 상담소에서는 변호사와 1대1로 건물주의 차별 행위나 괴롭힘, 퇴거 요구, 주거 환경과 리스 분쟁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월 첫 교육 웨비나는 4월 21일 낮 12시에 열릴 예정이며 월간 법률 상담소는 4월 28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개최되며 그 이후에는 매달 네 번째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웨비나 참여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참여를 위한 사전 예약은 800-867-364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난주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 시니어타운의 한인 미망인에게 아시안 혐오 편지가 전달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시안 혐오 편지 사건이 발생한 실비치 시니어타운 레저월드에서는 인종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한인 미망인을 상대로 한 인종 혐오 편지 발송 사건으로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한 실비치 시니어타운인 레저월드에서 29일 아시안 증오와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Solidarity 랠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레저월드에 거주하는 한인을 비롯해 타인종 시니어들이 대거 참여해 인종 혐오 범죄 근절을 외쳤습니다. 실비치를 지역구로 하는 가주 48지구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이날 시위에 연사로 참여해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은 앞서 가주 45지구 KT 포터 연방 하원 의원과 공동으로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그 어플리케이션을 핸리튼으로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9,500분이 사시는데요. 그 핸리튼 그 체크업하는 사람을 3사람을 하여해서 지금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잡을 수 있다고. 48지구 전직 연방 하원 의원인 할리 루다도 이날 동참해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은 더 이상 오렌지 카운티에 발붙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Has experienced a 10-fold increase in hate crimes from 2019 to 2020. Let me repeat that. 레저월드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타겟이 된 고 최병국 씨의 유가족은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아시안 증오 편지를 받은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피해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 최병국 씨의 딸 클라우디아 최 씨는 아버지의 부고는 레저월드에 거주하는 시니어들만 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편지가 레저월드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I still believe that. The letter, if you keeps referencing our community, Leisure World, specific. It's very specific to Leisure World. I did not publish my dad's death anywhere except for the Leisure World newspaper and the Leisure World Facebook site. 이날 시위에 참여한 레저월드 거주민인 60대 한인 여성 김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고자 이번 시위를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조심하고 피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70대 한인 남성 이 씨는 돌아가신 최병국 씨를 회상하며 이제는 아시안 증오범죄 행위에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말 쇼크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로 봐서 레이시즘이라는 게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날 시위 현장에는 ABC, CBSN 등 주류 매체들이 나와 열띤 취재를 벌였습니다. 또한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30일부터 4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레저월드 내 매일 증오범죄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양자 구도로 확정된 뒤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당 땅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말 바꾸기를 집중 공격했는데 오세훈 후보는 투기가 아니라는 게 본질이라면서 성추행으로 생긴 보궐선거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토론 시작과 함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으로 추가 보상을 받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땅은 36억 5천만 원 보상 플러스 또 그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의 남성들이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어디 있느냐, 얼마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제기된 의혹 모두 본질 흐리기라며 속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이 사건의 초점은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LH 사건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죠. 박 후보는 당시 시장이었던 오 후보에게 구두 보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거짓말이 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번 말을 바꾸세요. 그죠?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반면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시장의 성추행으로 불거진 선거에 박 후보가 출마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차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신 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하시겠죠. 상대방을 규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과거 시장직을 사퇴했던 오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됐지만 원인 제공자이십니다. 2011년도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이시죠. 당시 사퇴 이유였던 무상급식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 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시작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어려운 사람을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합니까? 부자한테 갈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쓰자는 게 잘못된 건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오 후보가 현 정부를 향해 몹쓸 짓을 했다고 비판한 반면 박 후보는 방향은 옳다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박빙한 정책이 안 나오면 반성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밤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언급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전현직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부산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상대 정당이 배출한 시장을 역대 최악으로 꼽으며 날선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3선을 지낸 허남식 전 시장을 언급했고 제일 오래 장기 집권하셨던 허남식 시장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10년 동안에 부산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박 후보는 오거돈 전 시장과 여권을 함께 묶어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진입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친문 핵심들에 의해서 시정이 저는 농단됐다고 보고 오거돈 시장이 거기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공약에 필요한 예산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는 박 후보의 지적에 김 후보는 해수부 장관 경험을 말하며 역공을 펼쳤고 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은 박 후보보다는 제가 더 잘 알겠죠. 해수부 장관 하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작업, 집행하는 작업, 평가하는 작업을 같이 다 해봤으니까요. 박 후보도 지지 않고 국회 사무총장 당시 예산을 다뤄본 경험을 내세우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 사무총장도 장관급의 행정조직 수장입니다. 그렇게 무슨 예산을 오히려 해수부 예산 다뤘던 것보다 국회 예산 다루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비자와 문화예술단체를 만난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거리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론을 앞세웠습니다. 윤영춘 시장이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신 이 협약식, 이게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작동이 되고. 세금도 오르셨죠? 자, 집값 올리고 세금 올리더니 본인들은 땅 투기만 하고 있어요. 두 후보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불법 기부 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이유로 4건을 경고 조치하고 허위 사실 비방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최상립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털의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요구의 여파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8.49포인트, 0.3% 오른 33,171.3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45포인트, 0.09% 하락한 3,971.0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9.08포인트, 0.6% 떨어진 13,059.65에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17번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주 26일 뉴욕 증시에서 나온 300억 달러 규모 블록딜에 따른 여파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등을 주시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아케고스의 마진콜에 따른 불확실성에 은행주가 타격을 입고 있지만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수에즈 운하의 통항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장 막판 반등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0.59달러 오른 배럴당 61.5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에만 0.8% 하락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다만 수에즈 운하를 통한 운송 차질 소식에 지난주 후반 유가가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수에즈 운하의 통항 재개 소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오펙 플러스 회의 관련 소식 등을 주목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에버 기본호에 좌초로 막혔던 주요 해상 운송로인 수에즈 운하의 통항이 7일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이날 운하에서 좌초되던 에버 기본호 선체가 완전히 물에 떠 오름에 따라 운하 통행을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항 재개 소식에도 대기하는 선박 물량이 많아 병목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점은 원유 수요의 부담입니다. CNBC가 존스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주간 평균 63,239명으로 전주 대비 16%가량 증가했습니다. 유럽의 봉쇄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전기트럭 세미가 배터리 공급 문제로 연내 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은 오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전기트럭 출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세미트럭 출시 일정을 묻는 누리꾼의 질문에 배터리 셀 조달에 제약이 많다며 아마도 내년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렉트릭은 머스크가 전기차용 배터리와 세미트럭 생산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라며 머스크가 세미트럭 출시 일정과 관련해 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2017년 세미트럭 생산 방침을 밝히고 2019년 고객에게 첫 제품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배터리 부족 문제로 계속해서 출시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1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세미트럭 등 신제품을 빨리 내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세미트럭은 각각 최대 주행거리의 두 가지 버전으로 시판될 예정이며 이 트럭은 기존 여객용 차량보다 5배 많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한 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한편 수요일과 목요일의 낮 기온은 LA 지역도 80도 후반대까지 오르며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도 80도 중반대로 예년 기온을 15도 이상 웃도는 날씨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차차 낮 기온 70도 중후반대로 내려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은 웃돌겠고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선선한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5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44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가운데 황사로 인한 대기질이 매우 나쁘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7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